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각수입니다. 오늘은 후원 반초가 세율 평정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대의 장군은 세역을 탐험만 했습니다. 군사적 행동을 안 하였지만 세역의 정보를 한무제에게 제공하여 흉노 정발에 공을 세웠지만 후한 반초는 직접 세역을 평정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반초는 양평 5년 형 방고가 교사랑으로 임명되어 낙양으로 갈 때 어머니를 모시고 형을 따라서 낙양으로 갔다고 합니다. 반초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직 문관이 되어 관아에서 문서를 베껴 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천안대 한에게 제압되어 있던 흉노가 한나라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문관에서 모아로 전직을 결심하였습니다. 대장부로서 치락이 없다면 마땅히 부계자 장관을 본보다 이역에서 공을 쉬어 보험의 자리를 얻어야 하지 어찌 북과 표를 사이에서 오래 지낼 수 있겠느냐 말하며 새 파견 근무를 자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붓을 던지고 무인이 됐다는 뜻의 특필 종룡입니다. 사람들은 뜻밖의 호언장담을 두고 처음에는 괜히 해보는 말을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인배가 어찌 대장부의 뜻을 알겠는가 말을 하였습니다. 양평 16년 원고의 투고가 북쪽의 천산에서 흉내를 기대하였습니다. 반초는 가사마로 투고와 동의하였다가 전공을 세우고 신임을 얻어 종사하고 곽승과 함께 세역의 사자로 파견되었습니다. 반초가 선성국에 도착했을 때 국왕광은 예의를 갖추고 잘 대해줬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명담하게 대하였습니다. 반초는 사에게 물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흉내의 사자가 선성국에 가서 국왕이 누구에게 의탁할지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초는 사실을 아는 척하며 시중되는 사람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황한 시장이 사실을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반초는 그런 밤 같이 온 일행 36명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열어 사람들이 적당하게 취한 틈을 다 말로 공부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탄까지 나와 함께 온 것은 큰 공을 세워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함이다. 지금 흉내의 사자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선상국 왕은 우리를 본체만체하고 우리를 홀대하고 있다. 만약 저들이 우리를 흉내에게 선물로 내준다면 죽어서도 뼈조차 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슬기운이 올라온 소영원들이 분노를 하면서 반초를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반초는 즉시 명령하였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않고는 어찌 호랑이를 찾겠느냐. 적입수가 많으니 지금 쓸 수 있는 계략은 하계뿐이다. 여기서 나온 고사상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새끼를 잡는다는 뜻이 분립 호여란 말이 생겼다. 반초는 원간인 각순이 겁이 많으므로 기밀을 누설할 것을 염려하여 그에게만은 비밀로 하였다. 바람을 불고 날이 어두워지자 반초이라고 하는 흉노의 사자가 있는 진영에 가서 불을 지른 뒤 소리를 질러 상대를 혼란하게 빠뜨렸다. 흉노의 사자는 후관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모두 추살됐다. 일을 마친 뒤 반초는 내부를 막기 위해 각순에게 사실을 드러 말했다. 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은근히 말을 했다. 각순은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반초는 선사랑에게 흉노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자 전사람은 매우 놀라며 후원하게 기술을 하였다. 반초는 선성국에서 돌아와 도보에게 상서를 올렸다.
도관은 기뻐하며 반초의 공단을 시해하며 별도로 서에게 사자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명제가 반초가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며 반초를 군사마로 임명하고 서에게 말했다. 도관은 반초의 소화가 얼마 되지 않아 걱정하며 사람을 더 내주려고 하였다. 반초가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우제는 왕이 서차국을 격파하자 흥노도 우정국과 결명을 맺기 위해 사자를 보냈다. 반초국 우전에 도착했을 때 국왕 광덕은 막강한 세력을 믿고 그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우전왕은 무당하게 반초가 준말을 갖다는 얘기를 듣고 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반초는 그렇겠다고 말하고 무당에게 와서 말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당의 목을 잘라 광덕에게 보내 엄하게 질책하였다. 광덕은 반초가 선상국에서 흉내의 사자를 죽인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직접 만나 반초가 듣던 맹성들의 입을 확인하였다. 광덕은 매우 두려워하며 흉내의 사자를 죽이고 후안에 청하하였다. 그때 흉내를 위시하는 기차국은 서울국을 공격하여 기차 사람 두째를 서울국으로 삼았다. 반초는 소와 전녀를 서울국에 보내 저항을 권유하였다. 두째는 전녀가 몇 사람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으므로 승경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전녀가 이미 예사가 하던 태도였다. 두째를 불시에 인질로 삼았다. 전녀의 뒤를 따라온 반초는 서로 고교 가는 데를 불러들인 뒤 기차가 그의 죄를 열거하며 전설 고교 왕의 조카 충을 제왕으로 세웠다. 서로 고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후안에 기선하였다. 충과 서록의 관원들은 도제를 죽이자고 하였다. 반초는 반대했다고 한다. 그런 특별히 두제를 살려줌으로써 한나라의 위엄과 덕을 과시하였다. 영병 18년 서기 75년 명제가 죽었다. 귀차국 등이 그 기회를 틈타 서록국을 공격하였다. 반초와 서록국 사람들은 미약한 세력이었지만 일심단결하여 1년을 굳게 지켰다. 그 결과 서록국은 후안의 수중에 남을 수 있었다. 장제는 지켜한 뒤 반초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에게 젖을 내려 귀국을 명하였다. 반초의 예언이 거치에 서록국의 생존이 달려 있었으므로 그들에 따라 하자 서록국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자 도의 예언이 간처하였다. 한나라 사신이 떠난다면 우리는 기차국에 한나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라 사자가 떠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자신을 보고 베어버렸다. 오정국에 도착했을 때 또 사람들이 반초를 붙잡았다. 그가 탄 말의 머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예언하였다. 반초는 귀국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자신이 언제한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남기로 결정하였다. 서울국으로 돌아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기차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 결국 한 차례의 전쟁 끝에 반초는 600명 죽이고 서울국을 회복하였다. 건초 3년 서기 78년 반초는 그 유명한 이재의 정책을 썼다. 그는 서울국 우정국 등지에서 병사를 징발해 고무국 석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하였다. 2년 뒤 반초는 장제에게 세역의 나라를 평정하자는 요청을 하였다. 장제는 그의 청을 받아들이고 1000명의 넘는 사형수들을 지원봉으로 보냈다. 당시 사차국은 한나라가 출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흉내에 붙은 상태였다. 이에서 서록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 후한 지원군이 도움을 받은 반초는 서록국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그 후 그는 기차국을 공격할 예정이었다. 반초는 장제에게 오성국이
강대하여 함락하기 힘드니 사자에게 조서를 보내어 오성국과 관계를 회복한 뒤에 같이 협력하여 기차국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하도록 청하였다. 근처 8년, 서기 83년 장제는 헌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협에게 사절을 호송하라고 명하였다. 이협이 의정국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기차국이 서로국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에 놀라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이협은 장제에게 상선을 올려 사역을 굉장한 일은 지나치게 야심찬 일이라고 생각이 없고 반초도 이곳에서 처자식과 지내는 재미에 빠져서 한나를 잃어버렸다고 참소하였다. 반초는 그 사실을 알고 처자식을 한나라로 돌려받아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장제는 반초를 믿고 이입을 실책하면서 계속 길을 재촉해서 반초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반초는 이입을 용서해주고 오선의 인지를 수도까지 호송하라고 명하였다. 완왕 원년 반초는 서로국의 병사를 일으켜 사차국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서로광충이 사차국으로부터 몰래 뇌물을 받고 후한을 배신하였다. 서쪽의 오죽성을 지켰다. 반초는 사차국 공격을 멈추고 서로국을 공격하지만 강가국이 정예병으로 지원군을 보내는 바람에 반년이 지나도록 감당할 수 없었다. 반초는 강가국이 을지국과 통원한 사실을 알고 적들이 썼던 방법을 모방해 발본 세관에 넣었다. 을지국 왕에게 보내 후원 선물을 건네며 강가국이 왕이 철병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강가국이 철병하자 오죽성은 바로 함락되었다. 장화 2년 서로광충이 기차 사람과 모의하여 반초에게 거짓 토항서를 보내왔다. 반초는 숨은 계략을 차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충은 뜻밖의 승리에 기뻐하며 경기병을 데리고 반초에게 갔다. 반초는 병사를 매복을 시킨 뒤 지원을 베풀어 총을 죽인 뒤 그 사이에 출병하여 남은 전장들을 격파했다. 이로써 관내에서 세월호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서울을 완전히 평정한 뒤에 반초는 2만 5천여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사차국을 공격하였다. 기차국은 오문 군사를 지원하였다. 반초는 일부러 허장성세를 부리며 가짜 군사 정보를 누설하며 포로들을 도망치도록 놓아줬다. 허를 찌르는 공격을 펼쳐 적군을 대파했다. 결국 사차국은 후한에投降하였다. 전에 반초를 도와 싸움에서 공덕을 세웠던 을지국은 전환시대 공정 유세군을 오성국으로 시집보낸 이야기를 떠올리며 반초에게 후한의 공제를 달라고 청하였다. 을지국 왕은 수치에서 분하여 7만 군사를 일으켜 반초를 공격해왔다. 당시 병력이 부족했던 반초는 놀랐다. 곧 안정을 되찾고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말했다. 을지국의 병력이 많긴 하나 먼 길을 오느라 피로 지치고 군량도 부족할 것이다.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진영을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열도 되지 않아 적은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과연 을지국은 매우 고생을 하면서도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반초는 을지국이 식량이 다하면 기차국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 예상하고 그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의 병사를 입국시켰다. 기차국의 식량을 요청하러 갔던 을지국 병사들은 후한군에게 습격당하였다. 그들의 수국을 을지국 진영에 보냈다. 을지국은 매우 놀랍고 당황하였다고 한다. 반초는 그 기시를 타고 을지국의 군대를 어찌르고 을지국을 아예 평정하여 버렸다. 영원 3년 흉노에 가장 가까운 친구인 기차국도 반초에 항복하였다. 세계에서는 이제 응기, 위수,
위리만이 평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서역을 평정한 고국으로 반초는 서역 도보가 되었다. 영원 6년 반초는 기차국 등에서 징지와 7만여 군사를 동원해 은기 토벌에 나섰다. 공개에 앞서 사자를 통해 항복하라는 조서를 보냈다. 은거왕이 사자를 보내었을 때 누군가가 반초에게 사자를 없애버리자고 제안을 하였다. 반초는 사자를 보여주기는 상대방이 의심하고 더욱 경계할 것이다. 사자에게 상을 내리고 돌려보낸다. 은기왕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직접 나와 반초를 맞이하는 척한 후 여해지의 갈대라리를 불사하려고 하며 한나라 군대가 은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뒤통수를 쳤다. 상대방이 길을 태워버리자 반초는 양동 작전을 썼다. 급히 군사를 지인길로 보내 은기성에서 20리를 떨어진 곳에 조단에 여발하고 하였다. 은기왕은 매우 놀라 사람을 이끌고 산으로 깊이 들어가 은광에 대항하고자 했다. 그의 서가 반초에게 와서 그 사실을 누설하였다. 반초는 오히려 그 죄를 없애버리려고 은기왕의 신임을 얻은 뒤 황제가 후관상을 내렸다며 상을 받으라고 하였다. 세 나라의 왕을 불러 모았다. 은기왕과 유리왕은 약속대로 왔지만 이성은 아예 오지 않았다. 그리고 유령 국상은 심상치 않는 기밀을 눈치채고 몰래 도망쳐버렸다. 반초는 그들을 없앨 명분이 없어 공연하고 있었던 중에 그를 핑계로 한양연에 온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세 나라를 화적 시대로 공격하여 평정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면목상이긴 하지만 서역 50여 개국이 후한 조정에 적응을 하여 서역을 평정하였다. 이상 전하니 정건이 서역의 동태를 하무제에게 상세히 말하여 흉노정벌에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후한 반초는 직접 서역 50여 국을 평정하여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상 반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